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교통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어렵게 벌금으로 감형받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저 음주사고로 1심 집행유예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벌금 안 될까요? 과거 전력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이번에 초범인데 사고 나서 집유받았습니다. 합의했어요? 아니요, 피해자가 2천 달라고 해서 합의 못하고 형사공탁했습니다. 저 회사 인사규칙에서 집행유예 받으면 직장 잘립니다. 사회봉사도 160시간 나와가지고 회사 못 다녀요. 초범이어도 합의 못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나올 수는 있긴 한데 1심에서 변호사 선임 안 했죠? 선임했는데요, 변호사가 있었는데 집행유예 나왔어요? 사고가 컸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항소심 사건을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기록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는데 사건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이 0.13%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선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 달리던 차량 옆을 살짝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속도도 20에서 30km 정도였고요. 파손 상태도 그냥 기스죠. 사고가 경미한데?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기록을 더 살펴보니까 네, 잘못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롱 환자 끝판왕이었어요. 와, 이건 진짜 나도 어떻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험사 다닌 친구한테 해당 사건 보험 처리 어떻게 하는지 분석을 의뢰했는데 답변이 이건 보험업계에서도 최고 난이도 블랙 피해자다. 이 사람은 나이롱 전문으로 만드는 브로커가 껴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답이 없다. 검사 판사들은 모른다. 그냥 서류로만 판단하면 절대 모르는 사건이니까.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 진정서도 봤는데요, 와, 이분은요 진짜 그분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벌 진정 요지는 이랬어요. 사고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3개월이 넘도록 온몸이 통증에 시달리고 부딪힐 때 운전대 머리를 박아서 지능이 10살 이하로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강력 처벌해달라. 아무리 사고 영상을 봐도 살짝 쿵이거든요. 뒤에서 박은 것보다 충격이 약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전부 다 음주운전한 피고인의 업보다. 그렇게 해서 항소심 재판을 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 재판장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지 마시고 사고 영상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 사고 충격으로 다칠 정도면요, 가속방지턱 넘을 때마다 뼈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아니 변호인,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왜 그렇게 주장해요? 아무리 경미한 충격이라도 알고 충격받는 거하고 모르고 충격받는 게 같습니까? 아무리 경미해도 사람은 아플 수 있어요. 네, 재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재판장님 운전할 때 모르고 가속방지턱 넘은 적은 없으세요? 누구나 한 번쯤 모르고 충격받은 일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르고 충격받았을 때 병원 가나요? 안 갑니다. 왜? 안 아프니까. 우리나라는요, 살짝 민 충격만으로도 병원 가는 게 너무나 다반사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진짜 아픈 사람 있을까봐 제도를 건들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냥 봐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민사로 봐주는 거고 형사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사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민사로 아플 수 있는 거 병원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아플 수도 있으니까 상해로 인정해줄게, 그래서 형사 처벌한다, 이런 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요, 형사사건입니다. 엄격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아플 수도 있는 사건을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주장 요지는 알겠는데 변호인이 의사도 아닌데 함부로 상해 진단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다만 그 주장하신 뜻은 정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할 것이 있나요? 네, 1심에서 피해자 양형조사한 내용 중에 일부 모순점에 대해 의견 제출했고요,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형사 공탁금 수령했다는 내용까지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했다는 근거가 어딨죠? 여기 조회 내역 보시면 공탁금 잔액 부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기존 의견하고 동일하신가요? 네, 공탁금 수령에서도 합의한 건 아니니까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선고 기일은요. 그렇게 해서 항소심 선고 결과 벌금형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니까 이 정도 사고로 집행유예는 너무 심하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사건 요지는요, 선처받았다? 아닙니다. 음주 초범이라 해도 사고가 있으면 집행유예 이상 처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법부 판단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 적발 전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 경위, 사고 경위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거죠. 유명 트롯 가수 A씨도 음주 뺑소니 초범인데 징역 2년 6월 실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습관 꼭 잘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를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여기를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